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린 이후에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채 한도를 폐지하겠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 다 유동성을 더 많이 뿌리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는 자 25만원에서 50만원씩 현금을 지원금을 뿌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자, 물론 지역상권에 활용되는 상품권 형태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책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알고 시장을 접근할 수가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가격 상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 그 자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유동성이 공급되면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문제인 것인데, 인플레이션은 이 원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유동성이 공급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물가, 예를 들어서 먹거리 가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상품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산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서 쓰는 돈은 늘어나는 그러한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유동성이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각 국가적인 특성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럼 트럼프가 왜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는가? 결국에는 돈을 더 쉽게 찍어내겠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생각했을 때는 근본위제가 사라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도 안 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돈이 돌았냐면, 금을 예를 들어서 한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한돈에 대한 보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보증서를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던 게 과거의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한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그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한돈만큼의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해왔던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진 이 종이가 한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 5돈 정도 집을 살 수 있었다 라고 했을 때는 5돈짜리의 보증서 5장을 내면 집을 사는 이런 식의 화폐 거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모든 국가들이 은행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은행에 한돈이 없어요. 반돈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증서를 막 써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대의 화폐예요. 은행에는 한돈도 없이 반돈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돈 보증서를 수백 장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은행에 내가 금을 찾겠다고 다시 보증서를 가져왔을 때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없는 겁니다. 왜냐? 이게 지급준비율이라는 거고, 통화승수를 통해서 이렇게 수백 장의 한돈 보증서가 유통되는 게 현재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왜 설명을 드렸냐면, 만약에 갑자기 금이 필요해서 금을 돌려달라고 보증서를 가져갔을 때 은행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겠죠. 다만 국가와 은행이 하나의 권력기관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뱅크런인 것이고, 지금 트럼프가 하겠다는 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금에서 우리가 달러를 찍어냈는데 이제 금이라는 게 없어도 달러를 찍어내게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더 연동을 해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실물이 아니라 달러 그 자체에 코인을 연동시켜서 또 다른 유동성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가 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동성의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실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미국의 실물은 뭐예요? 바로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석유 본위제 달러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러를 통해서만 석유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석유 본위제의 달러 세상에서 미국은 기축통화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가진 국가가 누가 있습니까? 자, 중국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원을 그만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석유 본위제를 통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대한민국은 실물이 없습니다. 실물이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제조업 그리고 기술력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유동성을 뽑아내게 되면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푸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고 소비력도 미국에 비하면 약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왔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유동성이 풀리면 자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동성을 풀 예정이고 추경도 통과가 될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게 제일 많이 올라가겠어요? 원래 대한민국의 스타일대로면 부동산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막는 정책이 나왔냐면, 자, 대출을 6억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유동성이 풀리는 걸 기대하면서 들어갔던 기대 심리로 인한 가격 상승이 제한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서울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왜냐? 돈을 풀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투자의 핵심이 바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6억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눌리는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풍선 효과라 해서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 돈이 풀린 건 팩트니까.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곳은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코인시장 정도가 있을 텐데, 자,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주식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인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당연히 돈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 시장은 더 취약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화폐를 연동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해외 주식은 필연적으로 달러 투자를 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장 안전한 것은 금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독일이 그래서 미국에 요청을 했죠. 금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미친 듯이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들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유동성 시장에서는 당연히 자산이 폭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투자 시장에는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시장에서 잃으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에서 돈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최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리스크 대비와 잃지 않는 투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서 투자라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유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금값이 2023년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조정은 받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식의 상승을 또다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화폐에 연동하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 투자를 하는 것도 영리한 투자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200일선 임금까지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투자하기에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달러 발행을 유지시켜주는 석유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있어서 그리고 수요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거시경제와 석유의 가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 같은 대체 자원으로서 가장 급진적인 자산이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뽑으면 뽑아낼수록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시나
유동성과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유동성과 함께 시장의 추세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스닥과 반도체 섹터 그리고 S&P 500 모두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리니어한 움직임 가져가면서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기존에 벌었던 것을 다 까먹을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짧게는 5일선에서 7일선 정도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해주고 그 부분을 다시 회복했을 때 재투자하는 짧은 방망이를 들고 휘두르는 그러한 투자 컨셉을 잡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3%나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21선이나 5일선과 함께 우상향하는 초입에 있는 그러한 섹터들이나 종목을 공략을 해주신다면 안정적으로 5에서 10% 수익을 지금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만 저는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나 아이온큐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팔란티어는 그나마 좋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21선 이탈이 한 번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앞서 보여드렸던 아마존이나 그냥 QQQ 같은 혹은 IVV 같은 일반적인 지수 추종으로 잠깐 갈아타셨다가 혁신 성장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재상승하는 타이밍에 좀 전환을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QQQ나 IVV 같은 대형 섹터나 지수들이 안정적인 정배열 상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더 줄이면서 이런 쪽을 공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가야 되는 돈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완전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식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 단기적으로는 5일선이나 7일선을 이탈하는지, 그리고 재매수 기회로는 21선 지지가 나오는 구간을 이렇게 재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주신다면 당분간 이렇게 추세상의 상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탈되지 않고 위험은 충분히 낮춰주면서 투자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전반적인 전 세계의 움직임 그리고 유동성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호황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는 거기서 거기인데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투자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움받으실 분들은 멤버십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